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집합, 모을 집자의 합칠 합자죠. 그래서 모아서 합쳐놓는다.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 그지?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죠. 현정이는 이쁜 애들, 솔미는 이쁜 애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객관적 기준으로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집합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수학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그 대상이 명확한 모임.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 대상이 모호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지? 대상이 명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성원자의 성분 소자거든. 원소라는 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자그마한 단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으로 그 대상이 명확한 모임. 그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왜 배우냐는 아까 얘기했지. 수학은 거의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집합이어야 돼.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모임의 테두리가 필요했겠지? 그냥 솔직히 이렇게 그냥 쓰잖아. 우리는 평소에. 예를 들어, 야, 요번에 급식 먹을 사람 손들어 그래갖고 막 이름을 쭉 써요. 그냥 대충.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고, 내가 그 테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얘네까지는 하는 애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하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두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괄호를 쓰는 거지. 중괄호로 집합을 표시하게 됐고,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그 쉼표들, 요런 쉼표들을 가지고, 요런 쉼표들 있죠. 요런 쉼표들로 원소를 구분을 해요. 그쵸? 요 쉼표들로.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럼 요 B라는 애를 보면 요 중괄호가 경계였지. 그럼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쉼표만 쉼표야. 요 안에 있는 쉼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몇 개냐면 하나. 그 다음 요게 2개야, 2개. 3개, 4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요거는 원소가 집합이 원소인 거지. 그지? 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집합이 원소. 그러니까 집합은 집합의 원소일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로 쓰잖아. 원소라는 건 한글로 쓰죠.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수학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호화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호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A가 A의 원소다. A가 A에 속한다. A가 A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건 다 할 줄 알죠. 이렇게 삼지창. A가 A의 원소다. A가 A에 속한다. 큰 쪽으로 벌어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A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엘리먼트라는 거에서 요 앞에 이자, 대문자 이를 따온 거야. 엘리먼트. 엘리먼트가 원소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뜻이죠. 초등학교를 영어로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하거든. 엘리멘트리 스쿨. 그래서 요게 너무 길으니까 이제 기호화. 그러니까 니들이 수학을 잘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 싶으면 기호를 잘 표현하면 돼. 근데 내가 그걸 아직 안 배웠다. 그럼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집합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원소로 얘기를 해야 돼. 집합 통째로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미가 이쁜 애들, 야, 이쁜 애들의 집합이 있어. 솔미가, 야, 이쁜 애들, 걔들이 키가 다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정이 머릿속에 있는 애들은 키가 작은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통째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쁜 애 중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원소를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고 원소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집합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뭐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대충 공부할 때는 2개 합치면 되지, 2개 공통인 거 되지,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것도 다 원래는 원소들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을 한번 써봅시다. 실제로 써보면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썼어. 2, 4, 6, 8 이런 애들을 쭉 썼어. 그지? 이거 원소가 몇 개냐? 엄청나게 많지. 가장 단순한 거에서 시작을 해. 수학은 항상. 가장 쉽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불편한 게 생기면 그걸 좀 고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게 생기거든. 원소를 쭉 써봤어. 하나도 안 불편해. 그지? 생각나는 대로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지.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거야. 그죠? 요런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죠.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쭉 쓰는 거니까 원소 나열을 했는데 불편해. 근데 불편한데 잘 봤더니 규칙이 있어. 2, 4, 6, 8. 이게 무슨 수냐? 어? 2의 배수. 그래. 2의 배수라고도 하고 짝수라고도 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써?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여기다 규칙을 쓰는 거예요. 규칙. 요쪽에다 원소를 써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건만 썼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쓸 수 있지. 훨씬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2배수라고 써있지? 근데 x가 원소라는 뜻이야. 요렇게 써도 되고 x는 자연수라고 써놓고 2x라고 써도 되죠. x는 자연수니까 x는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2, 4, 6,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는 원소를 쓰는 거예요. 이건 내 맘대로 쓰는 거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 쉬운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쓰면 좀 편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규칙이 보였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규칙이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규칙이 안 보이면 아무리 원소가 많아도 원소 나열법 써야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규칙이 있을 때만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합시다. 구분을 해서 기억하면 좀 좋으니까. 원소 나열법의 장수점은 뭐야? 원소가 바로 눈에 보여. 딱 보면 2, 4, 6, 8, 6이 원소야? 딱 보이죠? 그죠? 그게 장점이야. 그지? 근데 원소 나열법의 단점이 뭐야? 원소 나열법의 단점. 길게 써야 된다는 거죠. 길게 써야 되고 불연속적인 원소들. 불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끼리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야. 1 다음에 2야? 그럼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은 1 다음에 2지. 그지? 그럼 중학생이면 1 다음에 뭐 1.1이야? 그것도 초등학생이지. 모르죠. 1 다음에 0.0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그걸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중3 때. 그지? 2하고 1.1 사이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 다음에 2라고 얘기하는 건 불연속적인 거죠. 이어지지가 않지 두 개가. 그지? 그래서 불연속적인 원소들을 쓸 때는 원소나열법을 쓴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좀 한정적이면 원소나열법을 쓰는 게 편하지. 원소가 눈에 보이니까. 그럼 요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건제시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소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짧게 쓸 수 있어. 그지? 연속적인 수를 다 쓸 수 있어. 그지? 1하고 2 사이에 있는 원소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장점을 갖게 되지만 요런 장점에도 단점이 생기겠지. 한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지. 그죠? 생각을 좀 해야지. 그지? 2의 배수 써 있는데 야 8의 2의 배수야. 그럼 8을 2로 나눠보고 나머지가 떨어지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이걸 쓰는 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쓰는 게 편하지. 그지? 그런 건 좀 알아두고 써야죠. 우리가 어떤 도구를 배우는 거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어떨 때 쓰는지가 더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떻게 쓰는지보다는 어떨 때 쓰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소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건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 그지? 어떤 집합을 표시해봐라. 그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 그랬어.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솔미가 알고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과 현정이가 알고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지? 비교를 하니까 너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나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둘 다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그지? 솔미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집합 하나하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집합과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집합을 이렇게 써봤어. 솔미가 썼어. A는 1, 3, 5, 7, 9, 11, 13 이렇게 딱 써놨어. 솔미는 원소나열법이 편해. 그러고 쭉 썼어. 현정이는 좀 배웠다고 조건제시법으로 쓴 거야. 15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딱 써놨어. 한눈에 딱 보여 안 보여? 공통적으로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관계가 궁금한데 그치? 얘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써봤다고. 그럼 좀 보이지? 근데 왜 보여? 개수가 작으니까 보여. 개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어떡할 거야? 보여 안 보여?
개수가 또 엄청 많으면 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한눈에 보여. 원소날법 쓰면 한눈에 보이지. 근데 공통적인 게 보이는데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으면 아예 그런 애들만 모아놓고 표시를 하자 이거야. 그지? 그래서 발생한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집합으로 따로따로 쓸 게 아니라 아예 공통적인 걸 아예 딱 이렇게 모아놓고 쓰자 이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을 한눈에 보기 좋게 써놓은 거예요. 그지? 이게 원소 나열법 아니야. 방금 전에 이제 솔미가 썼던 1, 3, 5, 7, 9, 12, 13 있는 거고 현정이가 썼던 3, 9, 12, 15가 있는 거죠. 한눈에 보이는 거죠. 원소 나열법을 눈에 보기 좋게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하게 하면 비주얼라이즈 했다고요. 시각화한 거예요. 한눈에 보기. 근데 그럼 원소 나열법은 그럼 시각화를 했는데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건제시법도 한눈에 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한 게 수직선이고 수직선이죠. 2하고 7 사이에 있는 원소들. 집합이에요. 이것도 그지? 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지?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건 여기다 원소를 하나씩 썼지만 여기서는 구간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4하고 8 사이에 이렇게. 그지? 그럼 4하고 7 사이가 공통적이네. 1하고 4는 얘만 있네. 7하고 8은 여기 있네. 1하고 8은 여기 안 들어가네. 보이죠? 한눈에.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대신에 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수직선을 막 그렸지만 그게 집합이었다라는 건 인식을 못했었지. 그죠? 이것도 집합인 거죠. 그죠? 집합을 보기 좋게 쓴 거지. 그 다음에 원래는 배웠는데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배웠죠. 그죠? 부등식의 영역 같은 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렇게 요거는 이제 그 원소들이 하나짜리래. 요거는 뭘로 나타나느냐면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애들 있지. 1,2, 2,3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좌표 평면에 나타나죠. 그죠? X값이 예를 들어 X값이 1, 3, 5, 7, 9 이렇게 있으면 그건 수직선에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어떤 원소라고 하는 애가 1,3, 1,7, 2,3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좌표 평면에 나타나죠. 그죠? 좌표 평면에서 어떤 놈의 집합은 여기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집합이 A, 요거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B, 그럼 요게 교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조건제시법을 눈에 보기 좋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